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기업정책과 일자리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 의원님. 먼저 우리 시장님이 쌍용장차 홍보에 이렇게 선대에 나서서 이렇게 해준 거는 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마치 노조나 선거운동 했던 식으로 그렇게 홍보를 하시는 거는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전문 쌍용장차 홍보 마케팅을 제대로 하든지 노조 형태의 그런 시위 비슷한 거는 좀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해요. 시장으로서 과연 저게 적합한 거냐. 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홍보 마케팅하고 해가지고 또 시장으로서의 좀 위치도 있는 거지. 그걸 그렇게 하면 모든 걸 좀 제가 볼 때는 신중해서 또 결과도 또 좋아요. 전 시장님 했을 때 27대 했으니까 그렇게 넉넉지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다고 다른 시도. 그래서 뭔가 좀 준비를 좀 체계적으로 해서 또 우리 시에 걸맞게끔 또 시장의 위치에 맞게 홍보 마케팅을 좀 더 보완해서 해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네, 잘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가 들어오잖아요. 네, 다른 거 주요 업무는 내가 일물로 대체하고 5월 말서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통근버스도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이제 관계자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성이나 LG나 이렇게 대기업들 해가지고 우리 청년 일자리를 하청업체 직원 말고요. 정기직에 우리 지역 포트제식으로 해가지고 기업 정책과에서 추진해서 우리 시의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어떤 협약식 내지 그런 걸 협의를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전에 우리 기업정책과장님이 하청 협력업체 그쪽을 넣겠습니다라고 하고 내가 그때 깜짝 놀랐는데 협력업체 들어가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국장님 되셨는데 그거를 우리 기업정책과에서 좀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아까 이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요. 이제 삼성의 1단계 4,000명 중에 1,200명이 이제 시에서 시민을 새로이 신규 채용을 했는데 제가 몇 퍼센트라고 확정은 할 수는 없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나름 미니멈과 맥시멈을 정해서 최대한 우리 삼성이나 LG에 우리 시민들이 취업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평택에는 평택대학교 유일하게 4년제가 있는데 여기는 우리 재단이나 우리 시 공무원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배려를 어떤 기준이 있나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이제 평택대, 국제대, 재활복지대는 물론 또 평택에서 이제 한경대나 남서울대도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 이제 학생이 가기 때문에 우리 인근에 많이 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평택의 청년들이 많이 가는 대학을 주요 타겟을 잡아서 과가 무슨 과가 있는지 또 몇 명이 거기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난주 목요일날 조사를 좀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누누이 얘기하는데 우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먹거리 타운도 있어야 되고 야채, 채소라든지 이런 걸 세타별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구분해서 위치도도 좀 있어야 되고 외국 관광객이 오면 먹고 살 수 있는 코너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저한테도 얘기하는 게. 그리고 또 보고 감상할 수 있는 어떤 공연 그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썰렁한 거예요. 저희가 동남아시아 가면 전통시장 다 데리고 다니잖아요. 물건도 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관광과하고 마케팅을 해가지고 지금 맨날 돈만 계속 투입해서 변화는 없고 웬 주차장 문제 때문에 이렇게 엉뚱한데 시가 그런 거에 전념하지 말고 이런 쪽으로 좀
큰 그림을 용역을 하든 뭐를 해서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서부터 눈에 진짜 보이는 발전된 그 모습을 시가 좀 큰 그림을 잘 좀 그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한 의원님. 네, 박한호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있는 산업단지에 새로운 기업들이 이제 입주할 경우에 입주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입주심의위원회 개최할 때 입주해서는 안 되는 업종, 여기에 대한 정리가 좀 잘 돼야 될 텐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90년대 이제 산업단 세유산단을 이제 그때 이제 공사를 하고 입주도 저희가 이제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입주 업종에 대해서 어느 산단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산단 기본계획 승인을 받으면 최대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입주를 시키도록 하는데요. 이제 따로 이 업종을 이제 입주가 산단을 조성해놓은 입주가 이제 그 업종이 안 맞으면 그 이제 산자부하고 다시 협의해서 이제 이렇게 입주 업종을 다시 고르도록 이렇게 하는데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도 좀 전에 저희와 같이 상의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사태가 안 나도록 하여튼 열심히 업종에 맞도록 산단 업종에 맞도록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지적을 했는데 평택 세교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입주 심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입주 제한 업종인 공장이 기존 공장이라는 이유로 계속 증설이 되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입주 심의 과정에서도 증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그러니까 기존의 환경 문제로 주변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공장 같은 경우이면서 또 입주 제한 업종인데 이런 공장이 증설되는 것은 좀 중간에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왠지 부인의 위치는 안 돼서 정확히 내용을 파악을 못합니다. 죄송한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공부를 해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평택 세교산업단지나 또 송탄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이제 20년 이상 노후산업단지로 가고 있고 그 주변 지역이 도시 지역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장기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들과 함께 상의해서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시의 업무 분장 담당 부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 산업단지 관리에 대한 담당 팀계가 없어요. 산업단지 관리라는. 팀을 산단 관리에 대한 팀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팀장이 3분이 바뀌었어요. 기업정책과에.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도 이제 여기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기 전에 과별 팀장님들하고 이제 그런 논의를 많이 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하여튼 정확히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조직표를 보면 기업정책과의 기업정책팀, 창업 원스톱팀, 기업지원팀, 산단조성팀은 있는데 산단관리팀은 없어요. 지금 우리 시가 이제 산업단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산단 관리를 좀 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좋은 제안 저희가 검토를 해서요. 조직이 필요한 조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이마트가 건축 허가를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이마트 건축을 이제 신청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접수는 되지 않았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장입니다. 건축허가 신청은 했습니다. 1월 7일자에. 1월 7일자로. 그래서 지금 건축허가가 타당한 지역으로 검토 중에 있는 거고요. 우리 일자리 경제과에는 이제 이런 건축허가 절차가 다 끝나면은 그게 완벽하다고 했을 때 대규모 점포 등록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관리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이제 준비 과정에서 이 시장 상인회와 또 이마트 측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할 수, 상생 방안 이런 거에 대한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소상공인 팀장이 이제 이번에 23일자로 이제 발령 받아서 오자마자 저쪽에서 허가 나고 난 다음에 그 민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기시키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이마트와 관계자를 저기 해서 좀 상인 협의 비단 뭐 통곡시장뿐만이 아니라 그거로 인한 이 5개 전통시장에 영향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좀 그 상생 협약이나 지역 협력 계획을 좀 할 수 있도록 그 저기 이마트 측에다 요청해라 그래서 지금 요청해서 이제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동향이 들어오는 대로 파악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이제 방안들이 협의가 진행이 될 텐데, 제 생각에는 지금 평택 세무서가 이전되고 그 골목이 계속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어요, 빠르게. 그래서 그 세무서의 한 개 층 정도를 빌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임대를 해서라도 그 지금 통곡시장 같은 경우에 주말에는 주로 이제 외국인 고객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마트에서 그 임대료의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한다든가 뭐 이런 방안을 통해서 외국인 고객들 유치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봤으면. 네, 알겠습니다. 담아서 지역 협력 계획서에 담아서 저기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일시불로 이렇게 뭘 하나 덜렁 해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인 그 통곡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해서 네. 하면 그게 이마트 측에서도 계속적으로 적은 금액이어도 꾸준히 영업하는 동안은 꾸준히 지원을 해주고 그것이 시장 상인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이런 방안으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중간중간에 지금 이마트 제2 이마트를 또 짓는다는 것 때문에 1월 7일날 저희도 이제 뭐 기본적인 건 지금 들었고 아마 반려를 한다는 걸로 지금 들었는데 아마 이마트가 맨 처음에 걷다가 땅을 사가지고 들어왔을 때 아마 조건이 있었을 거예요. 행정은 어차피 명분 싸움이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이마트가 거기 개발지에 들어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언젠가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을 한다는 명분이었었던 걸로 본인은 지금 기억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마트가 옮겨가고 개발했던 데서부터 다시 한번 훑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평택시의 행정의 명분을 갖고 가지 않으면은 저거는 솔직히 민간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어떤 재산권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막기가 상당히 힘들 거라고 봐집니다. 그랬을 때 행정에서는 명분이 있어야지만이 또 타협할 수 있는 또 여분도 생긴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마트가 맨 처음에 옮겨갔을 때, 감당됐을 때부터 다시 한번 지금 정도는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다 바뀌다 보니까 그거를 자기가 행정을 했을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얘기가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전달을 해주거나 어떤 뭐 기본 매뉴얼이 있다 그러면 그게 이어져 오는데 우리 행정에 길으면은 뭐 한 3년 짧으면은 이따가 가고 나면은 나 몰라가요 그냥. 행정의 연계성이 지금 없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가장 약점이 지금 그거예요. 네, 맞습니다. 인수인계가 정확히 되지 않는 게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마트가 지금 저기 한다고 했을 때는 또 그쪽에 있는 공동주택이나 대단히 상가들도 또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 우리가 지금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부분에서 SSM을 지금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면은 평택시도 틀림없이 행정에 어떤 명분을 갖고 가야 될 건지 명분부터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거는 그 과정에 저는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예, 처음부터 다시 점검을 해서 명분이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언론에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그 발전소에 대한 문제가 좀 크게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좀 발전소로 인한 그 주변 지역의 그 환경 피해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대응을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그 오늘 아침에 경기일보에 난 것도 제가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 때도 이제 말씀을 언급한 바 있지만 이제 이런 발전소 들어올 때 처음에 환경영향 평가를 처음 받을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오성 복합화력 같은 경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 리사이클이 되기 때문에 온수가 배수가 안 된다라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우리 김재균 부의장님 또 김수 간사님 박한우 의원님께서 그런 게 이제 제기를 해주시고 걱정을 해주셔서 사실 지금 환경청하고도 그런 문제를 굉장히 같이 하기로 지난 1월 21일까지 추진했다는 보고를 말씀드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사후 관리는 기존에 있는 환경영향평가 계획에 의해서 잘 되고 있나를 관리하는 거지 환경영향평가 첫 번째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바를 저희도 이제 환경위생과나 축수상과나 또 농업과나 관련되는 그 정부서와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잠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그 오송 화력발전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저희 의회에서 한번 거기 방문을 했었죠. 작년에. 네,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용역을 줬다고 했어요. 그 여러 가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그 발전소 자체에서 용역을 줬다 했는데 그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이제 아직 이제 저희들이 그 용역 결과를 받으려고 그랬는데요. 그거는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초에 받은 환경영향 평가서에 있는 내용대로 매년 그 5년 동안을 주기적으로 1년 단위로 용역을 하게 돼 있어요. 아니 글쎄 그 용역에 예. 거기에 문제점들 예. 거기 주민들이 우려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 또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작년에 예. 11월인가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예, 제가 그 자료 저 좀 주세요. 답변 용역 결과 드리겠습니다. 나온 거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전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용역 결과 보고회를 가졌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공무원도 저기 참석을 했었는지 이 부서에서 했었습니까? 네, 안 한 것 같은데. 12월 10일 날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가셨더랬어요, 과장? 예. 저는 그때 참석 못하셨죠? 담당이 아니라 저희 부서에서 참석했습니다. 네,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현장 방문을 했을 때 거기서 용역을 줬다 그러고 뭐 몇천만 원 주고 뭐 금액은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하고 그래서 그때 오송화력에서 용역을 준다고 했을 때 의원들이 어떤 제기를 했냐면은 그쪽에서 용역을 주면은 용역 사유의 방향성이 틀어질 수 있으니까 협력을 해서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용역을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같이 용역을 어떻게 주겠다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60일 용역을 준다고 하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래도 그 결과치가 벌써 나왔을 거라고 봐지는데 그 용역이 어떻게 나오는지 혹시 집합에서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발전소 전후의 일조 시간, 또 기온이나 습도, 광 이용의 효율의 차이를 두는데 거기에는 차이가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수증기를 분석한 결과 그 이화학적인 유해 성분은 검출이 안 된 걸로 일반 물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그 용역 그 자체로서 평택지사는 그냥 그러면 어떤 이의도 제기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 법적인 거는 하자가 없다고 얘기가 나오는 건데 우리가 지금 행정을 했을 때는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그때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래가지고 그 용역 결과 그쪽에서 통보가 왔을 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는 어떻게 갈 거냐 하면서 거기 또 저기 사업주가 지금 바뀌었죠? 예. 그랬을 때는 새로운 사업주하고 이런 용역 결과로 그 전에 이렇게 우리가 받았는데 이런 부분은 인정이 되지만 이런 지금 이의가 제기되는 사항이 있잖아요. 주민한테나 이의가 제기되는 사항을 갖고 또 새로운 사업주가 왔다면 새로운 사업주하고 다시 얘기를 해야지만이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봐지는 건데 예, 맞습니다. 네, 21일 날 저희가 이제 환경청, 한강유역 환경청을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좋은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 환경위생과 그러니까 이제 이 환경위생과 분리된 자원순환과에 이제 그 한강유역 환경청 담당 부서에 대한 문서를 보내고 저희 축산과하고 같이 이제 그걸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환경청에서도 그 이제 그 온배수가 된 거에 대해서 자기네도 이걸 몰랐다 하면서 아 그러면 내가 적극적으로 이제 당초 환경영향 평가서에서는 리사이클만 된다 그랬기 때문에 그 온배수 20에서 25도 정도가 올라간다면 당연히 자원화가 위로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자기네도 그런 걸 이해한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로 했고요. 그래서 지금 2월 초에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 수산 관계자들하고 방문해서 다시 설명을 듣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수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이라든지 대기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인 거를 좀 한번 전반적으로 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논의가 돼서 이제 환경청하고 유기적으로 이제 그걸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정리가 중간중간 되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없습니다. 허가가 나갔고 법적인 어떤 행정의 법적인 데 하자가 없다고 했을 때는 행정에서 해줘야 될 수도 있는 맞습니다. 그러면은 주민들의 얘기를 갖고 그 사람 그 어떤 하나의 기업을 어떤 시설을 뭐 우리가 잘못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개선할 점이 있으면 쉼 없이 중간에서 어떤 완충 역할을 하면서 잘못된 점이 있다고 그랬으면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는 게 행정에서 할 일이라고 봐지거든요. 네, 지나가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렇게 거기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면은 그쪽에서는 사업주들은 대부분 더 이상의 예산 들어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다 좋게 평가를 해주고 나쁜 거 내가 뭐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뭐 돈 들여서 하겠습니다. 하는 사업주 보셨어요? 행정을 하시면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들은 해달라는 거고 의회에서도 요구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속적으로 제가 온진 뭐 부임한 지 며칠 안 됐지만 발빠르게 지금 수산 파트나 환경생 파트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중간 정도 저희가 되면 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초에는 이것이 리사이클 돼서 온배수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지금 이제 온배수가 계속 발생하고 수증기가 냉각탑으로 해서 주변에 계속 피해를 주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소사벌 지구에 지역 난방을 공급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지금 발전소의 사업자는 또 다른 쪽 그 제3대 이제 매각이 된 거죠? 네. 발전소가 예, 그렇습니다. 매각이 됐고. 예. 그럼 소사벌지구 지역 난방은 그대로인가요? 사업자가? 그거는 이제 그 사업자만 변경이 된 건지
인허가 내용에 대해서 변경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소사벌지구 그 예, 지역 난방은 공급을 해야 계속 됩니다. SK가 그 사업권 갖고 있나요? 오성 화력발전소에서 네. 그 발전소를 내주게 된 인허가 주된 내용이 네. 소사벌에 대한 열공급이걸랑요. 소사벌 지구에 대한. 그래서 그 지금 이제 그 사업자 사업권을 누가 갖고 있는가 뭐 이제 조금 더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고 네. 이게 그 소사벌지구 파이프라인 연결하는 것 좀 빨리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일자리 경제과에서도 그 계속 이제 지난번서부터 의원님들께서 이제 지적을 해주셔서 그 종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이제 건물은 많이 들어섰지만 그 한마디로 이제 삼천리 가스하고 똑같은데요. 그 수요가 안 되니까 이제 이 수요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한 60, 70%가 돼야 관로를 매설할 텐데 그것 때문에 자꾸 다른 핑계를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네.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그게 그 저기 수요자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38번 국도, 38번 국도로에서 파이프라인이 오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국토관리청에서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소사벌 거기에 열을 갖다 공급하기 위해서 따로 특별히 들어가는 게 10억이 넘게끔 지금 마이너스의 경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저 업자도 바뀌게 됐는데 이걸 갖다 시에서도 그냥 그쪽 열병합 발전소에다만 넘기지 마시고 네. 시 자체에서도 좀 어떤 그런 중앙에 서로 이렇게 좀 같이 협조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기 타이 되면 지 건설교통사업소나 빨리 국토관리청하고 하셔야죠. 얘기를 해서 네, 하여튼 최대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 경제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역 난방 문제는 지금 소사벌지구의 아파트가 빠르게 지금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업자가 원하는 시기까지 기다리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 주민들의 불편, 피해 이런 것들을 막기 예방을 하려면 좀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서로 좀 협조를 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경제 지원, 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등에 대한 그 지원을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올해 거기에 대한 좀 대책이 있나요? 네, 일자리 경제과장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이제 사회적 일자리하고 또 마을 기업, 또 사회적 기업든 예비 사회적 기업 등 이렇게 너댓 가지 형태로 나누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이거는 그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 전체 상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확대하는데 좀 제한은 있습니다. 이제 금년에는 각 사업별로 1개 내지 2개 정도 이렇게 늘리는 걸로 의원님께서 예산도 그렇게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또 제도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다면 좀 조례도 만드는 준비를 해서 천천히 이 지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인 의원님. 지금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지원해주고 마을 단위 지금 마을 기업도 지금 지원해주는 데가 지금 몇 군데가 있는데 국비가 수행되고 있는 시비가 수행되고 도비가 수행되는 건 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해줄 수 있다면 해줘야 되는데 가장 문제는 맨 처음에 그 우리가 행정 서류가 들어왔을 때 그 목적과 진행 과정에서 틀려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결산을 철저하게 봐주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 결산을 우리가 작년에도 행정감사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산을 어떻게 보느냐 그렇게 철저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수요가 됐으면 국비를 내려줬다 해서 중앙에서 결산 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봐가지고 올리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랬으면 선상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이 늘어나는 것도 환영을 하지만 최소한 국민과 시민의 세금이라는 건 철저하게 결산을 받는 게 돼야지만이 그 목적대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때 많은 복지들이 지금도 복지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편의 복지 부분에서 지금 예산 투여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잘못되고 나오면 솔직히 양 같은 사람들이 전부 다 양이었으면 하는데 결국은 뒤에는 늑대의 본성이 나올 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지자재 지금 담당 과밖에 없습니다. 예, 유념해서 그 부분은 상당히 유념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상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네, 최중환 의원님. 필요한 의원입니다. 우선 박노식장 진급한 걸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단지 세 개하고 일자리 두 건만 하겠습니다. 이 추진기획하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택시가 산업단지가 이제 개발되면서 인근 주변 지역에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죠. 네. 그 발생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되세요? 집행부에는? 저 민간 제한 사업일 경우에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이제 그 피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보상이 현실 거래가하고 좀 낮다는 두 가지. 네, 물론 그 해당 지역에는 그런 것이 해당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바운다리에 있는 것은 바운다리 이쪽에 이제 인근 주변 지역 있잖아요. 네. 예, 거기에 이제 사는 사람들이 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대기오염도 발생되고 환경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도로 교통망 문제도 많이 대두가 되고 했는데 좀 크게 넓게 잡아가지고 어떤 산업단지가 발생이 되게 되면 그 지역 전체 바운다리를 감안해서 도로망 교통이라든가 환경 피해 문제라든가 발생되는 문제 그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충분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그 사업이 시행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뭐 사업 시행 전에 이제 착공 되기 전에 환경영향 평가를 원래 이제 시기에 때 받게 돼 있는데요. 이제 모든 이 우리 생활환경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이 환경영향 평가를 어떻게 잘 작성하느냐 또 그걸 잘 사후 관리를 잘 하느냐 그 계획서대로 그것이 가장 큰 관건인데요. 하여튼 뭐 여태까지는 이제 이 환경영향 평가를 주민 설명하겠다 그러면 좀 주민들께서 그때는 참여율이 좀 저조하시다가 이제 막상 이제 이런 그 뭐라 그럴까 뭐 저 교통이라든지 또 그 많이 지나다니는 그 대형 트럭 때문에 날리는 지금 비산먼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사후에 일어나게 되니까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처음서부터 우리 그 인근 지역 주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환경영향 평가 계획을 설명할 때 참여하셔서 좀 좋은 제안 좀 많이 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전문가가 되면 산업단지가 부를 수 없어요. 우리가 쭉 보지만 산업단지가 형성되면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거의 형식적으로 흘러가잖아요. 문구도 갖고 하는데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환경영향 평가를 해주고 교통영향 평가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첫째 틀을 놓고 그걸 모토로 삼아가지고 계속 뭐 타 지역에 했던 걸 사례 삼아가지고 계속 그걸 작성해서 와가지고 주민 설명회를 받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피부에 와닿는 것만 질의해야지 어떤 큰 틀에 대놓고는 안 해요. 그래서 막상 사업이 시작되면 피부에 와닿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발생이 되고 야기가 되고 해서 문제거리가 많이 생기고 심지어는 시청 앞에서 데모도 하고 시위대로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런 거를 집행부에서 감안해서 가지고 검토 충분해서 물론 그 산업단지에서 하는 사람들이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 형적으로 하지만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 자료를 주어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오니 주민들께서 이해를 좀 강구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행부의 어떤 의지력과 주민들의 그 소통과 대화가 이제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겠습니다. 모든 요식행위에 거쳐서 하기 때문에
참여율도 적고 내가 또 전문가가 아니까 가만히 뭐해냐 그러한 시 대본이 그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산업단지가 구성이 되게 되면은 집행부에서 지역 주민들과 많이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해서 설득력 있는 이해를 구해줘야 우리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제 덜 생긴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설명드리고요. 포승 이산업단지가 도시공사가 20% 참여한 지가 한 3년 됐죠. 예. 그 일을 좀 추진을 계속 해보자, 잘 되자고 해서 도시공사 참여한 건데, 예, 산업단지가 미분양이 17%가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 이제 뭐예요? 산업시설용지니까 그냥 단지 요거는 미분양 단지용지가 이제 그 지원 시설을 빼고 네. 단지용지가 이제 분양이 73% 되고 이제 27%가 안 됐다는 거고요. 이제 27%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정확히 그 파악은 안 했지만 그 지금 우양해치시에 참여하는 그 업체들이 이제 중도금을 지금 못 내고 있다는 그런 거를 이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공사에서 아마 명확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저희가 이제 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조기 분양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우리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만 이것이 그 우리가 그 현장 활동 가서 본 작년도나 재작년도나 그 현상은 똑같아요. 퍼센트가 늘어나지 않고 그냥 미분양이 그냥 남아있는데 그 영도수로서 이제 지지했는데 빨리 촉진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방송 매체라든가 뭐 강남에 각종 참여해서 가지고 빨리 이루어주시고 물론 그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덧붙여서 이 그쪽 지역이 평택항 주변 지역입니다. 예. 물론 산업단지 중요하지만 우리 평택항이라는 모토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배후단지나 배후도시가 필요한 땅입니다. 예. 주변 지역. 뭐 바이오단지는 3차 항만 기획권에서 보게 되면 바다 매립을 해서 600만 평을 해서 배후 단지를 했는데 배후도시가 형성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쪽에 항 주변으로다가 배후단지를 형성해서 그 물동량이라든가 물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 절감 차원도 항 주변에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 산업단지를 자꾸 조성하게 되면 배후단지를 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바다 매립은 언제 항만 3차 기본 계획에 보게 되면 이게 내시가 안 돼 있어요. 언제 끝난다는 것이. 평수가 600만 평입니다. 지금 40만 평을 했는데 거기에 4개차 주차장만 돼 있지 단적 항만 단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평택항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거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인근 주변 지역에 물론 그 주변 지역에 공공사업을 할 사업도 있지만은 단지가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 포순 이산 단위가 다 출연되면은 인구 유입이 얼마나 됩니까? 이제 요건 산단에 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정확히 인구 유입은 없습니다. 뭐 택시 같이 금속 가공 제품 제조하고 기타 기계인데 뭐 장비 제조업체 그 유치업종이 별로 그 바운더리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요거는 의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금방 말씀해주신 앞에 이제 평택항도 있고 또 그다음에 옆에 포승 국가공단도 있고 해서 그와 연계된 이제 사업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 산단의 인구 유입은 공장에서 인력을 얼마를 쓰느냐는 그건 나오는데 이게 그 인구 유입은 택지 개발 같지 않아서 몇만 가구에 몇 명이 온다 이렇게 있는 거기에 덧붙여 제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인구 유입이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2026에 인구 86만 원이 돼 있는데 이 산단을 조성해 놓으면 그 종업원들이 어디서 사는지 잘 알고 있죠. 뭐 지역 주민을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는 외부에서 다 들어옵니다. 그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포승 지역에서 안 살아요. 다 먼 거리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사통팔통 도로가 잘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국 도로망이 잘 형성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포승 지역에서 안 살고 있습니다. 포승읍이 생긴 데가 2009년도에 생기는데 6년차 인구가 맹돌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유동인구는 엄청 많아요, 그쪽에. 고급 인력도 많고 중산층 인구도 많은데 그쪽에 인구가 성장에 살지 않습니다. 아파트라고 단지 몇 개 계속 없어요. 대규모 아파트가 아니라 소규모 아파트로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뭐 교육, 경제, 뭐 문화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 산업재 근로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일찍이 국회의원님하고 기업 경제인 연합회하고 미팅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호승에 살고 싶어도 뭐 살만한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인프라 구성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겁니다. 해운단지만 형성되고 평택항 말로 평택항이지 거기에 같이 걸맞는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국제항이기 때문에 평택항 쪽에는 그렇게 사업을 하더라도 일지역의 시에서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지구 지정을 한다든가 뭐 학교를 뭐 키운다든가 뭐 병원을 유치한다든가 모든 것이 그것이 돼야 평택항 활성화되면서 그 시 전체가 뭐 활성화되고 발전되는 방향이지 인천이나 부산항 가면 항소부터 발전돼서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황해경제 자연주기 600만 평이 잘 됐으면은 모양새를 갖춰주는 건데 LH에서 자금 압박 때문에 포기했습니다만 그나마 경기 도시공사와 평택 도시공사가 참여해서 63만 평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개발했는데도 그 지역에 갖춰져 있고 황해경제까지 같이 진행했습니다. 거기 업종이 뭐가 들어옵니까? 전자제품하고 군소업체 뭐 두 가지만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전자제품하고 업종이 뭐가 들어와요? 황해경제 자연주기.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유통, 상업, 관광, 의료 시설. 그거는 저기 황해경제 저기 63만 평 내에. 호승 지구예요. 그게 이제 거기는 당연히 이제 그 평택항에 그 들어오는 선박을 위주로 한 배후 단지가 되겠고요. 그 옆에 이제 현덕지구가 붙어서 거기 이제 유통, 상업, 관광, 의료 시설. 소득지원 별도로 지낼 거니까 63만 평 호승 지구에 대해서만 그 유치업종이 전자제품 하고 자동차 부품하고 전자부품이요. 이게 확정됐어요? 그 수요자가 아니 일단은 이 부분 개발 계획에는 확정이 이제 어떤 제품을 받겠다라는 업종만 확정이 된 거고요. 이제 이게 이제 보상이 지금 이제 하게 되면 금년에 이제 착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착공을 해야 선수 분양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그 업종에 맞는 거를 분양 공고를 해서 선수 분양을 해서 어느 업종이 하나하나 들어올 건지가 그때 체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느 회사가 일로 들어온다라고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러면 그 주거용 아파트도 생기나요? 그럼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63만 평에 예. 모험하고 그려지는 게 두고 다니는 뭐 계획이 있는지 좀 자료도 한번 주시기 예, 바랍니다. 그 시시계획 승인된 거 가지고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8쪽에 같은 16쪽이네. 그 현덕지구. 이건 뭐 구체하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다행입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시행사에서 중국 정부에서 500억을 출연했냐 그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500억 출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이게 이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아니 가장 힘들고 여기도 황해청하고 관련돼서 문제인데 황해청하고 예, 그 하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라. 장문식 과장님도 잘 파악이 안 돼 있죠. 네, 저도 본심에서 얼마 안 됐는데 황해청에 지금 우리 시가 파견한 시도 5구 과장이 나갔어요? 안 나갔습니다. 그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빨리 내보내서 일 사업을 하게끔 해서 제대로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줘야지. 그냥 전혀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거 저기 아니, 그럼 중국 시행사에서 불러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산업단지에서 유통단지로 바뀌는데 시공무원들이 이걸 하나 챙기자는 어떻게 벌써 10월이 얼마인데 그 자리에서 과장 됐다고 주과장 됐다고 도와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 이게 벌써
지난데 언제 내가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 이걸. 황해청에다 내가 그거 하는 거예요? 시에서? 아닙니다.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 아니, 중소 시행사를 불러다 놓고 어떻게 갔는지 물어봐야지. 시장님 벌써 의장님하고 12월 22일 날 중국 이 사업대로 갔었는데, 시장님한테 무슨 보고 안 받았어요? 갔다 온 보고? 자꾸 책장 내기지 마시고, 아니 황해청 자료가 있는 저 뭐 유통산업, 뭐 한간에는 뭐 거기 복합 내조 시설에서 카지노까지 이제 통상부에서 승명 받으면 한다고 했는데, 뭐 평택고 강릉단지나 현덕지구 항해경제 자유링이나 둘이 싸움을 할 겁니다, 아마. 예? 카지노 설치하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호우승에 얘들 사례가 있습니다. 시의회까지 다 참여해서 중국까지 갔다 왔는데 안 됐잖아요, 사업이. 한국테크도 40만 평이 무단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덕지구에 70만 평 지정 고시해놓고 산업단지를 갔다가 다시 유통자재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중국성 개발 있는 데다가 50% 주번 가져오고, 양지역 양수가 있는 사람이 30% 방수산을 가지고 있고, 또 중국 개인이 20%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분들한테 얘기하면 문제는 뭐냐? 500억을 출연금을 우리나라 말로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뭐 출연금요,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았는데요. 500억에 대해서 이제 변경 승인이 이제 1월 9일자로 났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달 한 달 이내이기 때문에 2월 9일까지 이 500억을 출연하도록 이렇게 개입이 돼 있습니다. 이 조건이.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다음 달 2월 9일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중국성 개발 시행사를 불러다 놓고 예. 꼼꼼히 따져보시라고 얘기해. 잘못되면 제2의 한중택배가 또 돼버립니다, 이거. 응? 하여튼 황해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약을 해서요. 협의를 해서 아니, 중국성 개발 시행사를 불러다 놓고 얘기하시라니까? 황해청에로 하지 말고, 황해청하고 뭐 똑같은 데는 리바이브를 되는 거니까 실지 시행사를 불러다 놓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18개는 언제 보낼 거예요? 지금 파견은? 요 파견은 지금 저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나중에 차후에 그 호성지구 63만 평 인구율이 천덕지구의 인구율이 얼마 되는지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7쪽에 옴주만 자문위원을 운영하고 있죠? 옴부주만. 네네. 그 자문위원이 몇 명이 돼 있어요? 열다섯 명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뭐 직종에 뭐 담은 사람들이 그 구성인원이. 답변을 먼저 다 하시고. 옴부지만이라는 말이 그거 아니니까 행정관료를 감시하는 단체 아니니까 조사기관에 행정적으로. 그러면 그 구성인원이 어떤 분들이 여기 구성인원이 되어야 돼요? 그 15명 중에 구성이 어떤 그 중인걸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냐 이거예요. 못 찾으면 나중에 주시고. 온지 며칠이 안 됐잖아. 그래,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기 구성인원이 무료로 직업이 뭐며 그 변호사인지 경찰을 거짓고 아닌지 뭐 제대로 예, 그렇게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만 주지 말고 그냥 전체에 나 10분밖에 안 했는데. 아니 두 가지. 두 가지 끝나겠습니다. 예. 일자리 경제과 했으니까 두 가지만. 50분 정도. 한 시간 쉬었다 이거. 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가 되는데 위원 여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무엇이 현덕도 끝나고 끝나는 줄 알았지.